안녕하십니까. 수국이 아름다운 사찰 대연사 해광입니다. 저번 시간을 끝으로 신라미술관의 불교미술실, 불교사원실을 중심으로 불교 문화재를 여러 방면으로 둘러보았습니다. 또한 이곳 경주박물관에는 신라미술관과 함께 신라역사관의 건물도 있습니다. 이 역사관에는 신석기 시대부터의 사용한 도구, 토기, 여러 생활 도구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주로 무덤 안의 부장품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토기, 철기나 청동검으로 만든 검, 크고 작은 뼈단지 등 여러 유물들이 있지만 불교적인 부분에서 관심 분야가 아니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라 역사관에서 만나볼 유물은 두 가지가 있는데 경주에서 제일 유명한 신라의 미소라 불리우는 얼굴무늬 수막새와 최근에 재발굴과 특별 전시를 통해서 다시 이목이 집중된 기마 인물형 토기입니다. 그럼 먼저 얼굴무늬 수막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주에 들어오면 이 수막새를 제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경주 톨게이트를 지나면 도로 중앙 분리대에 이 수막새가 거대하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의 심볼 마크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막새의 실제 모습은 성인 남자 손바닥 크기 정도이고 사용 용도는 건물 지붕에 기와를 올리는 데 사용되는 수많은 부속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인터넷으로 경주를 검색하면 거의 모든 자료에서 대표적 이미지로 나오는 것이 바로 신라의 미소입니다. 마치 어린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점토 수업을 할 때 쓱쓱 대충 만든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미소는 신라 천년을 대표하는 미소입니다. 그럼 이 수막새 기와가 왜 이렇게 유명한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굴무늬 수막새를 신라의 미소라 불리우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지난 남산 답사를 했을 때 서남산 삼능편에서 베리 삼존불 입상을 설명하면서 신라의 미소라고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백제 시대의 국보급 마애불인 서산 마애 삼존불이 백제의 미소라고 불리우기에 그와 비등한 작품으로 경주 신라에는 신라의 미소 베리 삼존불이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백제와 신라의 불상들이 천진난만한 어린이의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신라의 미소는 여기 영묘사 얼굴무늬 수막새를 일컫습니다. 수막새는 수천, 수만의 기와 중에 하나입니다. 암기와, 숫기와, 암막새, 수막새 등 기와의 기능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 하나의 정각만 만들더라도 수천 개의 기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기와들 중에서 얼굴무늬 수막새는 유일하게 보물로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독보적인 것입니다. 일단 기와는 지붕을 덮으려고 점토 등을 가마에서 구워 만든 건축 자재입니다. 그러나 옛 사람들은 단순하게 비와 바람을 막는 기능적인 측면으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건물의 윗부분은 하늘과 땅, 그리고 신과 인간의 세계를 구분짓는 장치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하늘과 맞닿은 건축물의 경계선을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기와로 장식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기와의 건축물의 위상을 높이고 재앙을 피했으며 복을 바라는 주술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특히 목조 건축물들에 사용되는 이미지들은
주로 애군을 맡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또한 화재에 약한 나무 재질 때문에 화재가 일어나지 않길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센 동물의 얼굴 및 도깨비 문양을 가져와서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와도 애군을 막을 이미지가 필요했습니다. 특히 기와 꼴의 끝을 메워 보호하고 그 건물의 아름다움을 장식하는 수막새는 이러한 사악한 기운을 뿌리치려는 벽사의 의미를 담아 더욱 험상궂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라의 미소라고 불리는 수막새를 보시게 되면 벽사의 의미로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쁜 기운을 쫓아내려면 신장상들처럼 험상궂은 모습으로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오금이 저리게 해야 하는데 저런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무슨 사악한 기운을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이상한 기분이 듭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신라 장인들이 갖고 있는 사상에 담복하고 이게 바로 신라의 매력이라고 합니다. 도깨비 형상이나 무서운 동물 무늬 기와는 눈을 부라리고 이빨을 드러내어 병과 불행을 몰고 오는 악귀를 물리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반면 얼굴 무늬 수막새는 웃는 얼굴로 풍요롭고 넉넉한 미소로서 사악한 기운을 돌려보내버립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처럼 이 병법을 이용하여 악귀도 경계를 풀며 물러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하듯 얼굴무늬 수막새에는 이렇게 신라인들의 기발한 해악이 녹아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막새는 비록 손바닥 크기의 유물이지만 신라의 역사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이 수막새가 출토된 것이 영묘사라는 절입니다. 최초 발굴 당시 흥륜사지의 수막새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이어지는 문화재 발굴 조사에서 결론은 영묘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영묘사는 선덕여왕과의 설화가 있는 곳입니다. 그 기록이 삼국유사 선덕여왕 지기 3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묘사의 옥문지에서 겨울인데도 많은 개구리가 모여서 사나흘 동안이나 울어대었다. 나라 사람들이 괴이하게 여기어 왕에게 아뢰었다. 왕은 급히 각간인 알천, 필탄 등에게 명하여 정예병 2,000명을 뽑아 속히 서쪽 교회로 가서 역은곡을 물어보면 그곳에 반드시 적군이 있을 것이니 습격해서 죽이라고 하였다. 두 각간이 명을 받들어 각각 군사 1,000명씩을 거느리고 서쪽 교회에 가서 물어보았더니 산 아래에 과연 역은곡이 있었고 백제 군사 500명이 그곳에 숨어있기에 모두 죽여버렸다. 백제의 장군 우소란 자가 남산 고개 바위 위에 숨어있는 것을 또 포위하여 활을 쏘아 모조리 죽여버렸다. 그리고 그 뒤에 병사 1,200명이 왔지만 역시 쳐서 죽었으니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라는 일화에서 수막새가 사용된 영묘사와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수막새는 또한 양지스님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양지스님은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사천왕사지의 노규 신장상을 만든 스님입니다. 신라 천재 미술가라는 평이 나 있기도 합니다. 영묘사는 선덕여왕이 635년에 창건한 사찰입니다. 그런데 이 영묘사에 각종 소조상을 만든 조각가가 있었는데 그분도 바로 양지 스님입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여러 가지 기회에 통달한 양지는 영묘사의 장육 삼종상과 천왕상, 벽돌탑의 기와, 그리고 사천왕사 탑 밑의 팔부 신장 등을 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영묘사태에서 출토된 얼굴무늬 수막새를 비롯해 사천왕사에서 확인된 노규 신장상 등은 양지 스님이나 혹은 그의 유파가 남긴 작품일 가능성이 짙다고 합니다. 수막새를 살펴보면 툭 튀어나온 눈과 큼직한 코, 도톰한 입술이 눈에 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위로 올린 입가의 천진난만한 미소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절로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미소 덕분에 신라의 미소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양지 스님은 누구를 생각하며 이 미소를 만들었을까요? 당시 신라 백성들의 얼굴이었을까요? 아니면 선덕 여왕의 얼굴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면 당시 신라인들의 평온함을 바라는 부처님의 자비의 미소일까요? 한번 직접 바라보시고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금룡총의 기마 인물형 토기입니다. 이 기마 인물형 토기도 피규어를 만들어서 판매를 할 만큼 신라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저도 예전에 이 토기를 봤을 때는 그냥 말탄 인형 토기 정도만 생각을 하고 지나쳤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토기를 자세히 볼 기회가 생겼었습니다. 한 2년 전에 경주 박물관에서 특별전으로 금령, 어린 영혼의 길동무라는 주제로 금룡총의 유물들을 전시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먼저 금룡총이라는 고분의 이름은 발굴 당시 가장 눈에 띈 유물이 금으로 만든 방울이어서 금룡총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유물의 가치를 차지하고 쌍으로 발견된 이 방울에 슬픈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박물관 특별전에서 설명했던 것은 이 무덤의 주인인 신라 어린 왕자의 비극적 죽음이 낳은 금룡총이란 고분에 묻힌 왕실의 슬픔이 21세기에 비로소 실체가 드러났다는 사실이 화두가 되었습니다. 금룡총은 1924년 일본 학자들에 의해 발굴된 기마 인물형 주자와 금관, 유리 그릇 등으로 유명해졌지만 정작 무덤의 실체는 가려졌었습니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 말이 가지는 의미는 권력이나 전쟁에서의 가치, 재산, 운송 등 경제적 가치를 넘어서 새와 마찬가지로 죽은 자의 영혼을 태우고 저승으로 가는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금룡총에서 발견된 두 개의 기마 인물형 토기와 배 모양 토기가 그러한 이유로 발굴이 되었던 것입니다. 문화재의 가치로서 바라보면 말에 사용된 안장, 곱비와 말 주인에 대한 복식 등 외형적인 이미지에 집중하며 당시 신라인들의 생활 복식 등을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인형들의 얼굴에 더 주목을 했었습니다. 고증을 통해 이 무덤 주인은 5살 내지 6살 정도의 어린 왕자였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말 주인의 얼굴도 어린 왕자의 모습이 비춰집니다. 어린 나이에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한 슬픔과 경험해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를 맞이해야 하는 두려움, 두 감정이 만나는 것을 인형의 깊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로 표현한 듯 합니다.
저 무심한 표정에 수만 가지의 감정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무심한 표정을 한 말주인 모습과 달리 뱃사공의 얼굴은 오히려 아이를 놀리듯이 메롱하는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어린 영혼에게 뱃사공이 메롱거리며 익살스러운 표정으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듯합니다. 금룡총이라는 이름은 금방울의 놀이개의 가치를 넘어서 죽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교에서 영가의식의 한 구절인 2차 진령신소청, 이 요령 소리를 듣고 이 자리로 오십시오 라는 뜻인데, 이 딸랑딸랑 거리는 요령 소리는 어두운 저승길을 가는 어린 영혼을 위해 길을 잃지 말고 잘 따라오라는 안내자가 되어주는 것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경주박물관에 대한 문화재를 전체적으로 둘러보는 시간을 오늘로써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